그리고 유동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머신러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근 홈피드의 진화와 역사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제목은 약간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ML 또는 뭐 개인화 추천 관점에서 홈피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밌는 문제들을 풀어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여기 뭐 개인화나 뭐 추천 시스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그 공부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다행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 오늘 내용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될 거라 경험이 없으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냥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 피드 품질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피드실은 피드라는 프로덕트를 지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직도도 살짝 공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뭐 ML 데이터 플랫폼 팀, 뭐 피드 인프라 팀, 피드 품질 팀, 피드 UX 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모든 거의 직군이 모여 있다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이 피드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또 보인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피드실 또 피드 품질팀에서는 ML 엔지니어가 뭐 단순 리서처라기보다는 실제 사용자에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기본적인 시작은 항상 이제 유저 보이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보이스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ML 조직이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유저 행동 데이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목소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유저 CS나 아니면 유저 인터뷰, 설문 이런 것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유저 보이스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보이스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보이스로부터 저희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로 재정의를 하고요. 이 문제를 정의 후에는 우리가 가진 기술, 뭐 ML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 들어가고 적용을 하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방식을 적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이 무한 사이클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완벽하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고 반응을 보고 계속 다시 개선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나 뭐 디자이너 못지않게 사용자와 이제 맞닿아 있는 일을 하는 ML 엔지니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나 뭐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한 피드실이 만들어진 지 뭐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매트릭이 당근의 피드란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사용을 하냐. 근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많은 그런 무한한, 그러니까 수많은 실험의 결과들로 많은 그 지표 향상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직이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소개드릴 주요 토픽에 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다이버시티, 세렌디피티, 로컬리티 파운데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차차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화나 뭐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중요한 목표는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서비스든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굉장히 몰입하고 인게이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프로덕트의 성패 여부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 개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인게이지먼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을 이제 그래도 좀 소개를 드리는데, 시작은 저희는 그 최신순 홈피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피드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프로덕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잘 워킹을 했고, 특히 이 당근이라는 서비스를 사랑하는 유저들한테는 요거 자체가 굉장히 재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근이 서비스가 커가고 이제 뭐 정말 헤비 유저들도 있지만 뭐 되게 라이트하게 쓰는 사람들도 생기고 다양한 유저층이 생기면서 최신순보다는 우리가 정말 추천 시스템 뭐 개인화를 통해서 더 잘 맞춘 컨텐츠를 보였을 때 더 큰 임팩트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요거의 첫 일환으로는 이제 그 컨텐츠 기반 랭킹 모델 도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쉽게 그래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개인화의 첫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유저가 이제 피드에 들어왔을 때 이 특정 컨텐츠를 좋아할 확률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좋아한다는 것을 클릭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정을 한 거고, 그래서 클릭률을 예측을 하고 클릭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모든 추천 시스템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너무 뭐 낚시성 있는 것들이 나온다, 아니면 너무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큰 우려가 되지 않았던 게 이게 전체 리스트에 대한 정렬이라기보다는 최근 뭐 30개, 50개 이런 제한된 개수에 해서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 최신순이란 피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용자도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그런 변화였어요. 그러면서도 뭐 클릭이랑 이런 우리가 주요하게 그 당시에 보던 지표에는 큰 향상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도 추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2년, 3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잘 계산을 해야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천 엔진이란 것이고,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천이란 것을 이제 멀티 스테이지로 정형화 시켜놓은 어느 정도 이제는 인더스트리에서 꽤나 알려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터레이션 속도를 올리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피드 추천을 하는 ML 엔지니어만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0명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을 하고 본인이 가설을 증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장기적 그 발판 준비를 위해 이제 준비했던 시스템이 랭킹 파이프라인인데, 이게 추천 시스템에서 이 랭킹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률을 예측을 해서 한 이런 모델은 정말 모든 추천의 근간이 되는 모델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서는 무엇을 하든 이게 가장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 당근은 뭐 중고거래뿐 아니라 알바, 뭐 중고차, 너무 다양한 도메인의 그 컨텐츠가 있어서 정말 많은 랭킹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빨리 찍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화가 가능한 랭킹 모델 파이프라인을 만들므로써 그런 랭킹 모델을 빨리 찍어낼 수 있었고, 실제 지금 당근에 뭐 거의 10가지 정도 이상이 되는 모든 랭킹 모델을 같은 소스 코드 내에서 설정 변경만으로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첫 개인화 도입이 이제 랭킹이었는데,
이 랭킹의 단점은 아니면 부족한 점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최근 뭐 50개에 대해서만 랭킹을 한다? 이게 안전했지만 우리의 업사이드를 이제 막는 가장 큰 요소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당근에는 하루에 중고 거래만 50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면 정말 좋은 걸 고를 수 있는데 50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려니까 이 업사이드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랭킹 모델이란 걸 1000개를 다 태우기는 아직 우리 하드웨어가 따라가 주질 못하죠. 그래서 이 후보 모델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도 뭐 그런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를 따라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달랐던 게, 어찌됐든 당근은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고거래라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거래라는 글은 아무래도 뭐 유튜브의 비디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컨텐츠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완전 아이디를 쓰지 않는 컨텐츠 기반의 후보 모델을 썼고, 요거는 쉽게 말하면 뭐 유저와 글을 각각 벡터로 인베딩을 하고, 이네둘 사이에 이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클릭한 뭐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던 것들을 가깝게, 안 일어났던 것들을 멀게 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함으로써 이제 1000개, 1000개, 10,000개 중에 500개를 뽑는, 좋은 후보 500개를 뽑는 프로세스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최신 글에 대한 후보도 있고, 이 후보 모델로 100개를 뽑아서 이 양쪽을 골고루 이제 저희의 규칙에 따라 배치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신순 피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보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반감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서비스 임팩트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후보 모델이 도입되면서 이 투 스테이지 추천 시스템이 기본적인 형태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저희가 또 고민을 했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 후보 모델이란 게 도입이 됐지만 이 배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저 휴리스틱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는 이 피드란 것은 전체 페이지이고 거의 무한처럼 내릴 수 있는데, 이 전체 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휴리스틱이 들어감으로써 그 최적화에 어찌됐든 업사이드 바틀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이제 밸류 펑션이란 것인데, 우리가 위에서처럼 이 클릭만으로 정렬을 다 해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클릭이란 거를 추상화를 시키고, 자, 우리 회사가 원하는, 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밸류란 것으로 정의를 하고, 이 밸류란 것을 수식화를 하자. 그리고 이 수식에 들어가는 인자로는 뭐 클릭 확률, 뭐 관심 확률, 뭐 이런, 또는 뭐 얼마나 최신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얼마나 이걸 많이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식을 우리가 만들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정렬을 하자. 그러면은 이 수식만 우리가 안전하게 잘 만들면 이 전체를 그냥 요거로 랭킹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거 관점으로 전체 홀페이지 옵티미제이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변화로도 이제 작지 않은 뭐 그런 서비스 임팩트를 만들어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추천 시스템의 그런 궤도에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뭐 클릭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릭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당근에서는 관심을 보였냐, 뭐 채팅을 했냐.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별도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고, 밸류 펑션에 녹여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는 또 이제 사용자한테는 뭐 그런 포지티브 피드백뿐만 아니라 네게티브 피드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숨기기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예측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밸류 펑션을 뭐 깎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동안 많이 집중을 해왔던 인게이지먼트 관점에서의 추천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되게 조금 더 어려운 토픽이 다이버시티인데,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오브젝티브로 정렬을 하다 보면은 이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피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다이버시티 관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이 당근에서 보는 콘텐츠가 점점 좁아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 앱을 사용하는 이유가 좁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이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는 뭐 논문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이 다양성이란 게 측정 가능해야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보냐, 네, 요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 요것도 확실히 측정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약간 그런 개선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펑션의 이 최신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최신 걸 보여주냐 아니면 얼마나 옛날 걸 보여주는 허용하냐, 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했던 실험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되게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적절한 그 지점을 찾는 데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이제 후보를 추출하는 방식을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엔 뭐 모델 기반해서 이제 뽑는 방식만 있었는데, 뭐 통계 기반이나 뭐 구매 내역 기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보 추출 다각화도 했고, 네, 그리고는 뭐 요거는 조금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인데, 이제 이 세션을 통째로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논문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도를 했었고, 아직 이 부분에서는 큰 성과는 없지만 가능성은 보는 정도.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뭐 session wise prediction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토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근의 좀 특이한 부분이, 당근은 콘텐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중고거래 말고 알바, 중고차, 중고거래, 그래서 이 서비스 레벨에서의 이 다양화도 저희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고거래를 좋아하는 유저가 많지만 그 유저들에게 중고차나 다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찾아내서 조금씩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집중해서 풀었던 문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재와 이제 미래인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놓은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개선 같은 경우, 뭐 아키텍처 개선이나 뭐 하이퍼 퍼포먼스 튜닝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토픽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것들에는 세렌디피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많이 리서치가 된 분야는 아닌데, 당근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연한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한 발견이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지만 새롭게 흥미를 느낄 컨텐츠에 대한 발견을 도와주는 거고, 요거는 그런 지표적 그런 성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유저에게 정말 와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추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력도 저희가 시작을 실제로 했고요. 이것 또한 측정 가능해야 이제 개선할 수 있기에 측정 가능한 매트릭을 준비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또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도 여러 가지 생각해 놓고 지금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컬리티라고, 당근은 지역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당근의 비전에는 근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근거리에 대해서는 유저가 좋아할 것이라 믿고, 하지만 무작정 이 거리를 좁혀버리면은 모든 이제 사용성이 떨어져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똑똑하게 줄여보자라는 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가장 시작으로 간단한 문제 정의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노출될지를 구하는 우리가 함수를 풀어보자. 그게 뭐 머신러닝 모델로 풀던 아니면 통계로 풀던 풀어보자라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거리 연결을 해줄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변 연결 발생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서 요거를 이제 추천 시스템에 녹이는 방향. 어떻게 녹일지는 뭐 아직 굉장히 열려 있어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는 메인 과제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부가적인 것들 중에 이제 그런 뭐 유저 모델링이나 이런 그 추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도 저희가 좀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피드 품질 팀에서 했던 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개를 다 드린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하이어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뽑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본인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당근이란 대용량 트래픽을 가진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임팩트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를 굉장히 지금 장려하고요. 실제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그렇다고 엔지니어링만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엄청나게 챌린징한 당근에만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이 추천 시스템에 대한 지역성이나 뭐 우연한 발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머신러닝이나 그런 관점에서도 챌린징한 문제라 그런 것도 풀고, 우리가 실제로 뭐 리스키하고 과감한 그런 도전들도 하고 있는 조직이라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를 많이 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피드실에서 또 추천 시스템 좀 백엔드 엔지니어도 지금 뽑고 있어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그런 같은 문제를 풀지만 좀 다른 그 엑스퍼티스를 갖고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아야 되네. 한분 정도.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네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표로 이제 다양성 보고 CTI 이런 걸 보시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되겠죠. 아무래도 다양성이나 뭐 크레디티 이런 지표들은 약간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다양성을 높이다 보면 CTI 떨어지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해서 높이려고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분 정확하고요. 이게 다양성과 인게이지먼트 지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쪽을 다 별도의 노력을 해서 올리려는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클릭을 올릴 때는 뭐 클릭이나 뭐 관심 채팅을 올릴 때는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그리고 다양성 올릴 때는 나머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 조직 레벨에서의 그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릭은 뭐 좀 떨어져도 된다. 뭐 하지만 뭐 채팅은 안 된다. 뭐 이런
정확히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런 가드레일이 있어서 그런 거를 그래도 정하고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 그것만 보진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보는 실제 온라인 실험을 하면 보는 지표가 주요한 것들은 뭐 대여섯 가지지만 실제로 몇십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몇십 가지를 보고 그 데이터를 읽고 그거를 해석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역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기반해서 배포 결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 네. 그냥 여기까지 일단 발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박수.